안녕하세요. 신수쟁이입니다. 사주팔자 원국이 좋다라는 평가를 할 때 저는 사주의 균형을 봅니다. 목화, 토, 금, 수, 오행의 균형감 있는 배치와 상생의 흐름이 좋은 사주. 우리는 그런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안 좋은 운의 흐름도 받아주고 인생 풍파가 별로 없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주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사주도 10년에 3년은 자기의 운이 옵니다. 다만 자기 운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기회를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배워볼 일간을 그려보겠습니다. 해의 진력, 한여름 끝자락의 메마른 들판, 잔잔한 바람이 마른 풀잎을 흔들고 그 사이로 한 마리 양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지나간 자리에 황금빛 흙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다듬어진 보석 하나 알. 이 장면을 일주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신미일주입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우아한데 한번 마음 먹으면 결코 꺾이지 않는 사람. 말은 조용한데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운 사람. 평범해 보여도 자기 분야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 왜 이에 선현들은 신미일주를 마른 흙 속에 박힌 보석의 별이라 불렀을까요? 오늘 신미일주의 모든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신미일주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글자를 따로 봐야 합니다. 첫 글자 신금. 신금은 한마디로 정제된 보석, 다듬어진 칼날, 귀금속, 유리입니다. 경금이 거친 무쇠와 큰 바위라면 신금은 이미 가공이 끝난 완성품이에요. 작지만 정교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날카로운 존재죠. 명리학에서 신금은 음의 금입니다. 가장 섬세하고 가장 예민하며 가장 자존심이 강한 기운입니다. 신금의 5가지 본성. 첫째, 세련됨과 우아함. 외모도 분위기도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멋을 알고 품격이 있어요. 둘째, 섬세함과 완벽주의. 보석은 작은 흠도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신금은 무엇이든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 해요. 셋째, 자존심과 고집. 보석은 부서질지언정 깎이지 않습니다. 신금의 자존심은 60갑자에서 손에 꼽혀요. 넷째, 예리함과 직관. 칼날 같은 통찰력은 사람을 한번 보면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다섯째, 결백함과 청렴. 신금은 정의로움의 별입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부정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예민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아요. 뒤끝이 깁니다. 경금은 화내고 있지만 신금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벽증과 까칠함이 사람을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글자 미토. 미토는 한여름 마지막 무렵의 따뜻하고 마른 흙이자 순한 양입니다. 시간으로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계절로는 늦여름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죠. 진토가 봄의 옥토라면 미토는 여름의 열기를 머금은 마른 흙입니다. 거기에 양이라는 가장 순한 동물의 기운까지 더해진 글자입니다. 따뜻하고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깊은 인내를 가진 별이에요. 미토의 4가지 본성. 첫째, 온화함과 평화로움. 양의 글자답게 미토는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다툼을 싫어하고 조화를 추구해요. 둘째, 목고의 별. 미토 지장간에는 을목이 숨어 있어요. 나무의 창고, 즉 인덕과 종교성의 별입니다. 셋째, 화고 역할. 사오미 화의 마지막입니다. 안에 정화도 품고 있어 열정과 학문이 잠재되어 있어요. 넷째, 화개살. 진술충미 중 미토 역시 화개입니다. 예술, 종교, 학문, 철학에 깊은 인연이 있는 별입니다. 단 미토는 너무 마르면 답답하고 외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두 글자를 합쳐봅시다. 보석과 마른 옥토. 명리학에서 흙은 금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토생금 미토가 신금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구조예요. 즉 신미일주는 따뜻한 흙 속에서 정성껏 길러진 보석의 형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늦여름 들판의 따뜻한 흙 속, 그 안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한 알의 보석이 천천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그 보석을 발견하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이것이 신미일주의 진짜 모습입니다. 평소엔 조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미일주는 숨은 보석의 일주, 대기만성의 일주라고 불립니다. 신미일주의 4대 특징. 첫째, 편인의 일주. 미토는 신금에게 편인입니다. 직관, 예술, 학문, 종교, 영적 감각의 별입니다. 남다른 통찰력과 예술적 재능을 타고났어요. 둘째, 화개살 편인의 만남. 미토의 화개와 편인의 결합이 있어 명리학, 종교, 철학, 예술에 깊은 인연이 있어요. 평범하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셋째, 일주의 쌍둥이 글자 천간과 지지의 동기입니다. 신금도 음금이고 미토도 음토입니다. 모두 음으로 구성된 일주라 속이 깊고 비밀이 많고 내면이 풍부합니다. 겉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넷째, 인고를 품은 일주. 미토 속에는 을목편재, 정화편관, 기토편인이 모두 들어있어요. 재물, 명예, 학문 세 가지가 잠재된 법의 일주입니다. 건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신금은 인체에서 폐, 대장, 기관지, 피부, 코를 의미합니다. 미토는 위장, 비장, 입, 옆구리를 뜻하죠. 그래서 신미일주는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호흡기 가장 큰 약점입니다. 비염, 천식, 알레르기, 기관지염에 약합니다. 피부 신금 미토의 건조함은 아토피, 건선, 피부 가려움이 잦아요. 신경성 위염, 소화불량도 자주 옵니다. 예민함은 불면증으로 잠 못 드는 일주 상위권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깹니다.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여성은 특히 부인과 질환 주의하세요. 심리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신미일주의 마음은 겉은 봄날, 속은 칼날입니다. 만나면 한없이 부드럽고 예의 바른데 속으로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판단이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가장 큰 약점은 마음에 담아두는 습관입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요. 대신 마음속 노트에 차곡차곡 적어둡니다. 그러다 한계가 오면 한 번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신미일주의 단절은 무섭습니다. 또 하나,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입니다. 남에게도 엄격하지만 자신에게 더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오래 자책해요. 신미일주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적당히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보석은 가끔 닦아주면 되지 매일 갈아낼 필요는 없거든요. 신미일주는 섬세함, 직관, 전문성의 키워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직업에서 빛을 발합니다. 보석 이별, 미적 감각이 천부적입니다.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 메이크업 디자인, 패션 뷰티 분야가 좋습니다. 의료 전문직 분야로는 치과 의사, 한의사, 피부과 약사가 어울립니다. 이 예술, 공예, 금속세공 분야는 신금의 본연의 직업입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일 처리 능력이 좋아 회계, 법무, 세무 분야도 좋습니다. 반대로 거친 영업, 갈등 많은 정치판, 단순 반복 업무는 신미일주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조용히 정밀하게 자기 색깔로 만들어내는 일이 답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미일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색깔 활용법입니다. 흰색, 은색, 아이보리는 신금을 강화해 자기 본연의 매력을 살립니다. 노란색, 황토색, 베이지는 미토를 안정시켜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검정남색 일부는 신금을 빛나게 해주는 배경색입니다. 단 너무 강한 빨강은 신금을 녹이니 주의하세요.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에는 아이보리와 차콜색 의상과 진주 액세서리 조합이 길합니다. 방향 활용법입니다. 서쪽은 신금의 방향이며 재물은 자기성장운에 도움이 됩니다. 남서쪽은 미토의 방향이며 인간관계운, 안정운에 좋습니다. 책상은 서쪽 또는 남서쪽이 가장 길합니다. 침대 머리는 서쪽 또는 북쪽으로 두면 마음이 차분해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 활용법입니다. 흰색 계열의 음식배, 도라지, 무, 콩나물, 연근이나 매운맛 나는 마늘, 양파는 신금을 강화하는 음식이며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단맛 나는 음식 고구마, 단호박, 꿀과 황색 곡물은 미토를 강화하는 음식입니다. 단 너무 차가운 음식, 날 음식해, 빙수는 예민한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도라지차, 모가차, 배숙, 둥글레차는 호흡기와 위장을 동시에 살리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인간관계 활용법입니다. 가장 잘 맞는 일주, 병신일주, 병진일주는 화합을 이루는 인연입니다.
함께하면 좋은 일주 해묘미 삼합을 이루는 일주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주 축토 계열 일주는 충을 일으킵니다. 신미일주는 밝고 따뜻한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자기 빛이 더 살아납니다. 같은 차가운 일주끼리만 만나면 함께 침묵에 빠지기 쉬워요. 시간 활용법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는 미토의 시간이며 신미일주가 가장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반신욕과 좋아하는 차 한 잔은 예민한 신미일주를 진정시키는 양생법입니다. 여러분, 신미일주는 숨은 보석의 별, 직관의 별, 정제된 아름다움의 별입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가장 깊이 빛나는 사람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고 한 번 다듬은 것은 평생 빛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섬세함 탓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깎아내려는 사람들, 혹시 오늘 영상이 본인 이야기 같으셨다면 신미일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갑자 순서에 따라 임신일주 큰 바다 위에 흰 원숭이의 별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신미의 보석을 더 빛나게 닦아주는 일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